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미있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준비했습니다. 솔빈 씨 지금 혼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안경같이 생긴 요건 또 뭐고요? 자, 저 지금 세계 여행 왔어요. 오, 세계 여행이요? 네. 아, 잠시만요. 제가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탈리아 여행 중이었거든요. 제가 올해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갔는데 이 메타버스 덕분에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됐어요. 아니, 지금 여기서 세계 여행이 가능하다고요? 당연하죠. 이 메타버스라는 세계에서는요. 제가 상상하는 이 모든 게 현실이 될 수 있답니다. 메타버스 산업을 완성하는 XR 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2030년이 되면 약 4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기술이 인간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면 XR 기술은요, 새로운 경험과 공간을 제공하는 기술이 될 것입니다. 가상이 현실이 되는 마법. 오늘은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 XR이 열어주는 신세계에 빠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 분야의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허성욱입니다.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과학기술정통부 산하기관으로 AI라든지 클라우드, 디지털 헬스,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우리나라 IT 또는 디지털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입니다. 오늘도 많은 좋은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김상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이 디지털 기술들이 어떤 영향을 가지고 변화를 시키고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두 분 아주 쉽게 재밌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짧은 영상으로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영상인지 함께 볼까요? 오, 고래가 뭐 화면을 뚫고 나올 것 같아요. 오. 하늘로 날아갔어요. 저 정도면 진짜 화면을 뚫은 거죠? 네. 야, 진짜 실감나네요. 우와. 화면으로 봐도 실감이 나네요. 그렇죠? 저게 이제 혼합현실이나 믹스 리얼리티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결합해서 돌고래 사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크린을 뚫고 나오게끔 네. 만든 기술이고요. 교육용 컨텐츠나 아니면 광고 또는 영화 화면들을 많이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화면으로 봐도 약간의 실감이 났는데 현장에서 이제 기기와 함께 보면 정말 재밌겠다라는 네,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더라고요. 예. 그 전기차 테슬라 또 미국의 민간 우주 개발 기업이죠.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2016년에 한 행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실제 현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솔빈 씨, 당시 반응 어땠을 것 같아요? 실제 현실의 가능성이 거의 거의 없다고요? 아이고야, 우리 머스크 형이 또 이런 반응이었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비슷한 반응들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불과 몇 년 뒤에 실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용어가 좀 관련된 용어가 참 많아요. 네. 누구는 뭐 가상현실, VR, 또 AR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XR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수님, 정확한 개념부터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단어들 뒤에 R이라는 단어가 붙죠. 리얼리티, 현실입니다. 즉, 디지털 기술이 현실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앞에 붙는 단어에 따라서 용어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네. 먼저 VR 하면은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 현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 이 XR 생각하시면은 뒤집어 쓰는 도구 VR 기기라고 하죠. 제가 아까 네. 썼던 거요? 그렇죠. 네. 네, 이걸 뒤집어 쓰고 가상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장점은 우리가 좀 더 실감을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상 세계 속에 들어가서 다양한 체험을 하니까요. 네. 근데 단점이자 약간의 부족한 부분은 현실 세계와 연결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끼고 뭔가 어딘가에 물리적인 이동을 한다.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AR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증강현실하면은 현실을 증강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AR은 주로 글라스의 형태예요. 안경 같은 걸 딱 끼시면은
여러분 눈앞에 현실 세계가 있는데 여기에 가상의 정보들이 붙여서 겹쳐서 보입니다. 약간 그건 같은 건가요? 그 드래곤볼에서 쓰면은 전투력 사사사사삭 나오는. 스카우터죠. 네, 영화에서도 많이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AR이란 증강현실이 그런 거고요. MR이라고 하는 것은 믹스드 리얼리티, 혼합 현실이라고 합니다. VR과 AR 특성의 장점을 모아놓은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자면은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 마이너리티 리포트 혹시 영화 아시나요? 그럼요. 톰 크루즈 나왔던. 네. 네네네. 요 영화를 아는 이렇게. 분들이 이제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고. 죄송한데 모르겠어요. 죄송한데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네요. 설명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 마이너리티 영화 보면은 디지털 이 가상의 화면을 띄워놓고 이렇게 손으로 맞아요. 움직이는 장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MR이죠. 그러니까 가상의 정보들을 띄워놨는데 현실과 연동도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임을 하면은 그 정보가 옆으로 움직이고 현실 모니터에 반영되기도 하죠. 바로 이 혼합 현실 MR은 VR과 AR의 중간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제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MR을 구분짓는 거였네요. 네. 그러면은 그 XR? XR? XR은 혹시 어떻게 다른가요? 그 XR은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AR, MR, VR을 다 통틀어서 하는 말이고요. 앞에 있는 X가 이제 영어로 extend, 늘어난다라는 확장이라서 현실과 얼마나 더 많이 응용이 되고 확장되느냐 또는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현재 있는 기술들이 대부분은 흥미 위주로 이렇게 컨텐츠에 그치지만 그런 산업 현장으로 연계가 돼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산업을 만들고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할 거냐 하는 부분에 쓰이는 기술을 통틀어서 XR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실감형 기술의 최종 단계. 네, 맞습니다. 예, 그 XR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아이디어들이 실제 실현이 되고 또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맞아요. 사실 이 XR 기술이라는 게 좀 다양하게 쓰이기 시작한 게 코로나19가 기점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게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업무도 많이 처리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화상회의에서 XR 기술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기업들은 비대면 업무를 하고 특히 산업 현장에서도 원격에서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디바이스들, 기술들이 발전을 하게 됐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XR 분야 하면은 우리 페이스북이 이름을 바꿨죠. 메타라고 합니다. 메타 퀘스트 시리즈가 가장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 퀘스트 시리즈를 여러분들 활용을 해보시면은 비대면 업무가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많은 직원 동료분들이 이제 원격으로 혹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같은 회의 공간에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뭐 이런 영상을 이용한 뭐 줌과 같은 영상 회의 시스템들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은 조금 더 실감나게 이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을 접목해서 이 가상 세계의 이 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시리즈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이건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은 건설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 쓰입니다. 미리 세워볼 수 있어요. 그렇죠.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 미리 세워볼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위험한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이걸 이제 쓰고 작업자분들이 이 구조물이 어떤 반경으로 움직일까? 어떤 위험 상황이 있을까를 가상의 정보로 확인을 하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우리가 미리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가 있고 네네. 이것을 여러 현장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유용하네요, 현장에서. 그러니까요. 뭐 저도 원격 회의 같은 거는 해봤는데 네. 의학 분야에서도 뭐 원격 협진이라든지 이렇게 XR 기술이 아주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 어떤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가 제일 많이 쓰여질 거라고 예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입니다. 의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나오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치료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 아니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뭐 운동을 하게끔 해서 뭐 예방하거나 이런 기술이 있고요. 실제로 지금 많은 의대에서 해부학 실습 과정에 이제 메타버스 교육을 도입했다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페토 같은 플랫폼에는 국내 모 병원이 가상병원도 개설했다고 하고요. 가상병원이요? 예. 그 실제로 보면 이제 우리 일반인 입장에 생각하면 이제 의사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인체를 대상으로 침을 놓거나 아니면 주사를 놓거나 아니면 수술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도해 본 적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이런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걸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 훨씬 안전하고 이제 질 높은 그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디지털 치료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메타버스가 많이 쓰여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오프닝 때 이 HMD 기기를 끼고 이탈리아 여행을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특히나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사업 쪽에서 이미 활용이 많이 되고 예.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어떤가요, 교수님? 네, 게임 엔터 업계가 아무래도 이 컨텐츠 중심의 산업이다 보니까 이 XR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슈퍼마리오 게임을 하신다. 네. 우리가 이게 수염 덥수룩한 아저씨가 이 슈퍼마리오 굴뚝 뛰어다니고 버섯 먹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아저씨를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슈퍼마리오가 되는 거죠. 와. 그 굴뚝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그대로 나 스스로 실감나게 느낄 수 있다. 게임 자체가 완전 차원이 달라지겠죠. 너무 재밌겠다. 네. 그리고 지금 KBS에 우리 하나 행사가 있었는데 바로 나오나 컴백쇼도 아, XR 있었어요. 기술을 몇 년 이용해서 전에.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죠. 네, 그래서 이 XR 기술을 이용해서 이 관람객들이 실감나게 이 콘서트를 체험할 수 있는, 관람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했죠. 그것도 XR 기술이었군요. 예, 그렇죠. 요즘 또 XR 기술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가 교육 쪽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교육 쪽에서는 또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실제로 이제 이 XR 기술이 컨텐츠를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수준에 넘어가서 실제 현실로 접목이 돼서 저희가 훈련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화재가 났거나 홍수가 났거나 이런 실제 이런 상황을 직접 경험하면서 대피한 훈련을 해보면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신속히 판단하고 대응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분야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실감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XR 기술, 산업, 뭐 의료, 교육, 엔터테인먼트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과학 기술들, 특히나 최첨단 기술들에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말만 들었는데도 이 눈앞에서 벌써 그 세계가 싹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슴이 너무 빨리 뛰는 것 조정민 씨 같아요.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더 흥미로운 기술들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오. 고글인데 일반 고글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사실 아무것도 안 보는데요. 명탐정 코난 아시죠? 거기 보면 왜 이 안경에 스위치 하나 누르면 막 지도가 펼쳐지고 범인 위치 추적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진짜 XR 시대가 본격화되면 이 안경 하나로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요? 에이, 지금 못 믿으시는 눈치인데 제가 이럴 줄 알고 이곳에 모셨습니다. XR 시대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XR 기술의 참맛을 오늘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되게 실제 같아서 되게 흥미진진했습니다. 진짜 사람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똑같아가지고 놀랐어요. 우와. 헉, 우와, 되게 신기하다. 분명 여기로 오시기로 했는데 어디 계시지? 혜빈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엑셀 쇼룸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송아리 책임이라고 합니다. 지금 계신 여기는 코박, 코리아 VRAR 컴플렉스의 줄임말이고요. 국내 메타버스나 XR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복합 공간입니다. 그럼 오늘 보여주실 곳은 어디죠? 오늘 보여드릴 공간은 엑셀 쇼룸을 준비를 했는데요. 국내 메타버스 기업들, 기관과 기업에서 개발한 우수 성과물들이 설치되어 있고요. 뭐 국방이나 소방, 그다음에 뭐 제조산업 분야에서 XR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콘텐츠 체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훈련을 하고 있어요. 훈련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터미널에서 발생한 테러 상황에 대한 가상 대비 훈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장점이고요.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장비 그대로
착용하시고 이제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럼 제가 잠깐 경찰이 돼서 시민분들의 안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보정 수행 먼저 한번. 과연 리포터님은 경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긴장했어요, 지금. 인지를 맞추셨어요. 아이고, 되는데. 이런. 실제 현실에서는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큰일 나면 해야 가상에서 되는 훈련을 거죠. 하는 거죠. 예. 사용하셨어요. 테러 제압이었던 거. 이번엔 테이저건이네요. 쏘겠습니다. 이번엔 잘했어요. 성공했습니다. 우와, 이 진동까지 똑같아요. 가상이니까 사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체험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 효과가 높게끔 적용될 수 있게 그때그때 치안 상황이 다르잖아요. 네. 또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스템 개발에 힘쓰신 모든 분들이 사실 우리 시민분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네요. 혜빈 씨, 이번엔 저희 쇼룸에서만 볼 수 있는 독보적인 잠시만요. 제가 또 과학 리포터 아닙니까? 저거 융합에너지 연구시설 K스타 아니에요? 어떻게 K스타를 아시네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이 핵 융합 연구를 예. 왜 XR로 만들었는지가 궁금해요. 태양의 중심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는 대개 한 6,000도에서 7,000도에서 그게 가능한데 지구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VK스타 이걸 통해서 하게 되면 가상 환경에서 모니터링을 미리 해보고 사전에 미리 수정 보완을 한 다음에 실제 실험을 하게 되면 보다 완성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직도 이 융합 에너지가 XR로 어떻게 보여지는지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K스타의 전체 모습인데요. 이제 각각의 그 구성품들을 별도로 쪼개서 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모습을 지금 보시는 거고요. 플라즈마가 도넛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저게 300조까지 유지를 하게 되면 꿈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발전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 융합 에너지가 차세대 에너지로 거듭나는 날까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 여기는 병원인가요? 중증 외상 환자들의 응급처치를 실전에서는 처치하기 바쁘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이 교육훈련 솔루션을 통해서 직접 체험도 해보고 실감형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장비로 이제 가상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원장님? 예, 저게 이제 홀로렌즈라는 기기인데요. 홀로렌즈. 예, 이제 이 현실에다가 가상의 응급실 상황을 가미를 해서 이렇게 실제 이제 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설비입니다. 네. 됐습니다. 실제로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요. 평상시에는 일반 환자를 보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량 재해나 어떤 총기, 폭발, 관통상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빠른 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런 콘텐츠로 실감형 콘텐츠로 만들어서 훈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본 솔루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화장이 좀 지워진 것 같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메이크업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서요? 네. 여기 VR 전시실인데 웬 메이크업? 바로 메이크업을 그대로 입혀드릴 수 있는 기술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뷰티 크리에이터들이 메이크업을 하는 과정을 그대로 이제 같이 메이크업을 해드리면서 그들의 메이크업도 체험할 수 있고 순서대로 받으면서 배울 수도 있는 그러한 콘텐츠입니다. 가상 메이크업들이 장르별로 저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루돌프 메이크업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죠. 루돌프 코가 생겼어요. 오, 메이크업 해주는 어플이랑 조금 다른 게 움직여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장점인 것 같네요. 제가 이번엔 다른 것도 해보겠습니다. 8090 메이크업 궁금한데요? 이 제품은 또 저희 몰을 통해서 그 쇼핑몰하고 바로 링크되게끔 또 돼 있어서 바로 가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저만 알고 있기는 아까운 이 XR 매력. 좀 다른 분들도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주로 여기는 어떤 분들이 오시고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XR이나 뭐 메타버스에 관련 있으신 또 이쪽 분야에 관심 있으신 종사자분들이나 학생, 일반분들도 관람은 가능하신데요. 이제 사전 예약을 해주셔야 되고요. 검색창에 아까 말씀드렸던 코박, 코박을 검색해 주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코박 기억하셨죠? 그럼 코박에서 만나요. 아, 재밌었습니다. 역시 영상으로, 화면으로 확인을 하니까 XR 기술이 이런 거구나 확실하게 감이 오네요. 솔미 씨는 어떻게 봤어요? 이게 확실히 이론으로 듣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게 훨씬 낫다는 게 그러니까. 정말 잘 느껴지네요. 예. 아까 뭐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국내 유망 XR 메타버스 융합 콘텐츠 상설 전시관입니다. XR 쇼룸. 일반인들도 사전 예약만 하면 관람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가보시면 색다른 재미있는 경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과학이 보이고 과학이 즐거워지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스치기만 해도 과학 전문가가 되는 과학으로 보는 세상 C를 보고 계십니다. 네, 가상 세계로 출근을 하고 또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지 물건을 만지면서 촉감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현실. 더 이상 영화 속에서만 보던 그런 장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사용자가 가상 세계에 완전하게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초실감 기술 확보가 XR 시장 선점을 위해서 정말 중요해졌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그 대표적인 주자 하면 글로벌 그룹 애플을 빼놓을 수 없겠죠? 아, 그렇죠. 네, 애플도 지금 XR 시장에 본격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이었죠. 이 비전 프로라는 기기를 아직 이제 시장에 내놓지는 않았는데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네. 이 비전 프로를 쓰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가상과 현실의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가 내 이 가상 세계 속에 펼쳐져 있고 내 손동작이나 음성이나 혹은 내 동작들을 다 인식을 하니까 여러 작업들이 가능하겠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주로 전문가용 그리고 이 좀 고해상도의 그래픽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타겟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 프로에 활용된 이 기술 컨셉을 공간 컴퓨팅이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 보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 XR이라는 것과 유사하다 보시면 돼요. 듣기로는 요즘 이 비전 프로를 위한 앱을 개발하시는 개발자분들에게만 극비로 아주 소수 정예로 대여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앱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뿌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비전 프로가 세상에 나온 후로 이 기업에서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상황인가요? 스마트폰이라는 부분이 논의된 게 한 10년이 넘었고 그 부분 그 전에 아이폰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도전이 있었고 실패했고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아이폰이라는 게 딱 나오면서 앱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무선 인터넷이 발달되고 우리가 동영상이 뜨게 되고 이런 게 확 바뀌었던 것처럼 많은 소비자들이 내가 쉽게 이거를 체험하고 살 수 있겠다라는 제품이 나오면 하는 부분이고 사실 그런 부분이 최근에 애플이 발표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많이 후끈 달아올랐고 그리고 많은 다른 빅테크 글로벌 기업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쟁이 치열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애플 이전에는 좀 주목받는 VR 기기가 없었나요?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만 보면은 이 메타라는 기업이 오큘러스라는 이 스타트업을 2014년 인수한 이후에 오큘러스 시리즈를 차곡차곡 출시를 했는데 2020년에 발표한 오큘러스 2 시리즈가 대박이 났어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폭발적으로 이것이 이제 활용되면서 시장에 한 1,000만 대 정도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그중에 한 명입니다. 아, 정말? 메타의 전략은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수준으로 빠르게 많이 보급한다는 전략인데 그 전략 자체가 아직 먹혀들지 않고 있다. 1,000만 대라는 숫자는 사실 스마트폰 시장에 비하면 아주 너무 작죠. 전 세계 스마트폰이 10억 대 규모인데 네. 거의 1,000만 대면 100분의 1 수준이거든요. 네, 그만큼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메타지만은 시장 대중화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체감하기에는 그 세상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속도에 맞춰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아요. 혹시 국내 기업들의 기술 동향은 어떻게 되나요? 네, 국내 기업들도 이 XR 시장에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죠. 지난 2월이었죠.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인 퀄컴이나 그리고 구글과 함께 XR 삼각 동맹이라는 것을 맺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고요. 그 말은 결국 이 XR 시장을 표준으로 선점하기 위해서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들과 함께 가겠다. 네. 이런 어떤 움직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국내에 이제 삼성전자 외에도 다른 기업들, 뭐 스타트업들이나 또 이런 제조 기업들이 XR 시장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우리가 사용은 하지만 그 안에 앱이나 컨텐츠를 이용하듯이 XR 기기도 그 안에 딸려 있는 컨텐츠들에 대한 산업도 상당히 클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통신업계라든지 미디어, 컨텐츠 업계 함께 성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학계나 연구계에서는 CPDN으로 정리를 합니다. CPDN. 네, C는 컨텐츠, 컨텐츠. P는 플랫폼, D는 디바이스, N은 네트워크. 그래서 요 CPDN에 관련된 산업과 기업들이 아주 많겠죠. 이 기업들이 골고루 이 XR을 각자의 관점에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도 시장 규모도 더 확장이 될 걸로 당연히 예상이 되거든요. 원장님, 글로벌 XR 시장의 규모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글로벌하게는 그 메타버스라든지 XR 산업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세계적인 이런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작년도 시장 규모가 351억 불, 약 46조 원 시장인데 2030년이 되면 네. 456조쯤 돼서 한 10배쯤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XR이 딱 그 콘텐츠하는 그 부분이 아니고 다양한 연관 산업들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저기 세계적인 시장 기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원장님 혹시 XR이랑 메타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제가 이런 질문 하실 줄 알고 챗GPT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답 나온 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XR은 기술적인 측면에 있거나 아니면 컨텐츠를 만들거나 소위 말해 체험하는 그런 기술이고요. 메타버스는 기술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좀 더 도전적이고 발전지향적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산업과 연계돼서 우리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작용하고 이런까지 포함하는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XR 기술이 메타버스라는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기술이 되는 게 맞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저기 CPDN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이 메타버스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XR 기술 외에도 데이터 처리하는 기술이나 AI 같은 기술이나 아니면 블록체인 그리고 이제 5G 같은 이런 네트워크 기술들이 다 같이 돼야지 발전할 수 있는데 그래도 메타버스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이제 XR 기술이라고 보통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설명과 덧붙여서 저도 이제 강의 나가면은 그 질문 많이 받아요. XR과 메타버스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한마디로 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XR은 메타버스에 접속하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XR을 가지고 어딘가에 들어가면 그 세계가 메타버스인 거죠. 그렇군요. 그 세계 최대 IT 가전 제품 박람회죠. CES. 올해 CES에서도 이 메타버스가 신규 키워드로 선정이 됐었다고 해요. 최근에 이 XR 기기 신제품들이 대거 공개가 되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XR 기술을 바탕으로 한 메타버스 생태계 과연 어디까지 변화하고 있을까요? 2023년 현재 여러분이 경험한 메타버스는 무엇입니까? 로블록스, 제페토, 아마 이런 게임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애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치부하고 계신가요? 왜 우리의 기대와 현재 구현된 모습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과연 메타버스는 까마득한 먼 미래의 얘기일까요? 오늘 얘기 나누고 있는 XR 기술로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XR 기기와 관련 기술들은 안타깝게도 대중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손에 꼭 쥐고 계신 스마트폰, 너무 소중한 존재죠.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것은 2007년 애플이 아이폰 1을 발표한 이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폰을 전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전에도 숱한 제품들이 출시되었습니다. 노키아라는 기업은 90년대 후반 당시 PDA라고 부르던 스마트 기기 시장을 열었죠. 더 거슬러 올라가 1992년에 IBM은요, 사이먼이라는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을 시장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제품은 큰 시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를 열게 된 것은 가격, 편리성, 활용 가치라는 3박자를 모두 갖췄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술은요,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기술이 발표되고 대중들은 환호하지만 상용화, 대중화하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그 기술은 암흑기에 접어들기도 합니다. 이걸 수차례 반복하면서 기술은 좀 더 가다듬어지고 시장에 가까워지죠. 여기에서 살아남는 기술이 결국 다수의 대중과 만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현재 XR 기기 시장도 마찬가지죠. 메타로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이 XR 기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전 세계 XR 기기 시장 규모는요, 연간 약 1,000만 대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현재 1년에 약 10억 대 이상의 규모라고 봤을 때 현재 XR 기기 시장은 아직까지는 대중화와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VR, 가상현실 기술은요, 1940년대 방위산업에서 시작됐고요. AR, 증강현실 기술은요, 1990년대 항공산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연식이 이미 오래된 기술인데도 이렇게 대중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가능하기나 할까? 일부 전문가들조차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최근 메타뿐만 아니라 애플도 새로운 XR 기기 비전 프로를 출시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얼리 어답터, 일부 전문가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요. 애플은 비전 프로 출시와 함께 XR 콘텐츠 개발 생태계의 주도를 노리고 있는데요. 비전 프로에서 이용할 수 있는 XR 콘텐츠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다양한 지원 툴들을 개발자들, 개발 기업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전 세계 디지털 공룡 기업들이 모두 XR 기기 개발에 착수를 했거나 혹은 한두 번씩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XR 기기 시장이 대중화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메타버스 시대가 과연 열릴까요? 제가 앞서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메타버스는 주로 게임 속 세상일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수년 후에 XR 기기가 가격, 편리함, 활용 가치를 갖추고 여러분 모두를 만족하는 제품이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메타버스는 아마 더 이상 게임 속 세상이 아닐 겁니다. 아마 그 시기의 메타버스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있던 현실과 연계된 가상 세계, 즉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게임처럼 변화한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눈앞의 현실 공간에 디지털 정보를 띄워 업무나 소통의 자유자재로 활용하게 되실 거고요. 짧은 시간 안에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싶으신 경우,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유명 가수의 공연을 보고자 하는 경우 가상 공간에 접속하여 그 경험을 얻게 되실 겁니다. 특히 최근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간과 기계가 더욱 친밀하고 상세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메타버스 환경에서도 여러분의 맞춤화된 공간을 만들고 더욱 맞춤화된 소통과 경험을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이 결합하는 시대, 디지털 특이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포화, 또 TV 시장의 정체를 극복하는 차세대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XR 산업. 자, 이제부터는 XR 기술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비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세계 주요국들의 XR 기술 정책 지원은 어떤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원장님, 먼저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지 먼저 좀 알려주세요. 작년도 2022년도에 이제 메타버스 신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 메타버스나 XR 기술에 대해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업들이 하기 힘든 초기 투자나 이런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성장 기반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R&D를 하거나 인력을 해주거나 아까 코박처럼 그런 제작센터나 경험할 수 있는 시설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정책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메타버스가 단순 기술이 아니고 다양한 산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실증 사업을 하거나 특히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해서 메타버스를 산업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자동차 공정의 전 과정을 메타버스로 구현을 해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품질을 높이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메타버스가 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술들. 최근에는 보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이 이제 섬유 패션 업계, 패션쇼 같은 걸 메타버스 상에서 할 수 있으니까 쉽게. 너무 좋죠. 그다음에 예. 아니면 홈쇼핑 업계 이런 데서 이제 메타버스를 어떻게 자기들 산업에 연관할 수 있을까 하시는 부분이라서 그런 기업들 산업들을 어떻게 키워줄 거냐 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정부의 부분이니까 이런 메타버스는 새로운 세상이 나오게 되면 어떤 그걸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문제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제도로 정착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우리나라 정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 이 해외의 경우는 또 어떤지가 궁금해요. 혹시 해외 주요국들의 XR 현황은 어떤가요? 네, 지금 해외 여러 국가들도 XR 기술을 상당히 중요한 기술로 인식하고 투자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이죠. 미국은 1990년대부터 이 XR이라는 기술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연합 전체가 이 연구 개발을 관장하는 호라이즌 2020이라는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있어요. 여러 과학 기술 분야를 유럽 전체의 어떤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이 프로젝트를 말하는데 공동으로? 여기 안에도 XR이 들어가 있어요. 세계 여기저기서 XR이 아주 핫하네요. 네, 이게 어떤 부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경제 자체를 우리가 이머시브 이코노미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들, 이 기술을 받아들이는 수요 산업들을 영화 산업, 미디어 산업, 제조업 이런 것들의 영향력을 진단을 하고 이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해외 이야기하면은 이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중국이 XR, 이 확장 현실 분야에 있어서 정말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도 이런 XR 산업을 하나의 신산업 또는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을 국가적으로 하고 있고요. 2016년 정부와 계획에 처음으로 이제 XR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정부 정책이 나온 이후에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향후 미래를 좌우할 그런 5년을 좌우할 기술에 이 지금 XR 산업을 집어넣고 그거를 전략 산업으로 지금 이제 아주 밀고 있고요. 다른 산업들, 다른 디지털 산업과 연계해서 2025년까지 66조 원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역시 세계 각국에서도 아주 치열하게 대응을 하고 있네요. 앞으로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서 국가 간 경쟁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게 정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서 더 활발한 이런 XR 생태계를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 대한민국의 한 명의 과학도로서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 특히나 XR에 더 현실감 있는 구축을 위해서 남모르게 뒤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어떤 분들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XR 기술, 그 기술의 기반이 되는 실감 콘텐츠를 만드는 곳에 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실감 콘텐츠를 만드는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 초록색 방은 뭐죠? 여기는 저희가 K 실감 스튜디오라고 부르고 있고요. 볼륨 매트릭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을 360도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캡처를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볼륨메트릭 기술이 홀로그램 기술이랑 비슷한 건가요? 이 볼륨메트릭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360도 전체로 입체 데이터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영화라든가 방송, 영상 이쪽에서 입체감이 있는 입체 데이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입니다. 총 60대의 카메라를 이렇게 360도로 쭉 삥 둘러서 전체를 다 촬영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럼 이 카메라가 다 저를 찍어서 예, 맞습니다. 저를 또 하나의 제 모습을 만드는 건가요? 예,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윌버터님과 똑같은 디지털 휴먼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디지털 쌍둥이. 네, 제가 오늘 이 경험을 위해서 춤을 준비했습니다. 저것은 잘 이브와 추시는데요? 푸시케와 무반주로. 쌍둥이가 생겨서 그쵸. 좀
제가 가상 세계 안에 들어간 느낌이에요. 여기 춤추는 사람 또 있어요. 이분들은 저희가 예전에 다른 저희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만들어놨던 콘텐츠인데요. 잠시 후에 엑셀 스테이지 리포터님이 가시면은 저분들하고 같이 한번 AR의 저분들하고 같이 한번 춤을 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와, 정말요? 여기로도 가볼게요. 제가 지금 쳐봤는데 이 댄스팀의 일원이 된 것 같지 않은가요? 저희 멤버들입니다, 멤버들. 앞으로 그럼 이 실감 콘텐츠를 만드는 기술은 어디에 활용될까요? 지금 메타버스라는 이제 공간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가 사람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기술인데, 예를 들어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안에서 공연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볼륨메트릭 기술은 누군가가 대신 뭘 이렇게 그리고 이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콘텐츠 아이덴티티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려서 무방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인물과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NFT와 연계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도 확장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와, 실감 콘텐츠 말 그대로 정말 실감이 팍팍 나네요. 솔메 씨는 어땠어요? 저도 리포터님처럼 이 볼륨메트릭 기술을 써서 좀 다양한 세계에 뿅뿅뿅 입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체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었는데, 교수님, XR 기술이 공연계에도 많이 적용이 되겠죠? 앞으로? 네, 지금 뭐 공연이나 스포츠 같은 경우에 우리가 현장감이라는 게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공연이나 이런 것도 취소되고 이게 축소되고 하는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공연을 하는 이 대체제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자, 근데 XR 기술을 이용하면요, 실감 기술이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공연장에 가 있는 듯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연 업계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이 메타버스 XR 기술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런 시도들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022년 국내에서 스타 이즈 본이라고 하는 이 콘서트가 개최가 됐습니다. 네. 영화 이름 제목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K-팝 콘서트인데요. 뭔지 이 알아요. XR 기기를 관람객들이 착용을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딱 접속을 하면은 내가 그 공연장에 가서 이 K-팝 콘서트를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딱 정해진 시간에 전 세계 동시 실황 이 공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제 BTS가 뭐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다 보니까 콜드플레이랑 협업을 하지 않습니까? 뮤직비디오 얘기하시는 네, 네. 마이 유니버스 아시죠? 네, 그 뮤직비디오 보시면은 콜드플레이와 이 BTS가 함께 이 공연을 하는데 실제로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면서요. 따로 촬영을 했어요. 네. 따로 촬영하고 네. 각자 촬영을 해서 이걸 입힌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쓰인 기술이 앞서 보여드렸던 볼륨메트릭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실제 실사를 그대로 입체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공연하는 정말 표정까지도 서로 쳐다보는 느낌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제로 5개의 스튜디오에서 108개의 카메라를 개별적으로 활용을 해서 영상을 합치고 입히는 어떤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정도의 완성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연업계, 엔터업계에 충분히 새로운 기회로서 XR이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정말 시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은 현실 세계가 등장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다가올 이 미래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런데요, 동전도 이제 양면이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이 메타버스 생태계의 비윤리적이라든지 반사회적인 행동, 또 행위, 사생활, 개인정보 침해 같은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원장님, 그래서 마련이 된 게 있다면서요? 예, 저 작년 11월에 가기정통부에서 메타버스 윤리 원칙이라는 걸 발표했고요. 메타버스가 처음 쓰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 위주로 쓰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런 자아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 쓰거나 아니면 익명의 세상에서 정제되지 않거나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하는 부분이 온전한 자아, 그다음에 안전한 경험.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거를 계속 발전시켜야 될 거니까 이제 지속 가능한 번영이라는 3대 이런 가치를 만들어서 자율성, 그다음에 이제 책임성, 진정성 이런 부분을 얘기해서 메타버스를 쓸 수 있는 8가지 원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마련이 돼 있는 윤리 규범들이 잘 지켜져서 지속 가능한 안전한 메타버스 생태계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전문가들은요, 향후 2, 3년이 XR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다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XR 기술이나 기기들이 좀 생소하거나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XR 기술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지 원장님 궁금해요. 이게 이제 때가 다 됐는데 그게 언제냐를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2, 3년이 되게 중요한 시기다. 2, 3년 안에 이게 분명히 촉발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우리 개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필요로 하거나 아주 뭐 수요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또는 산업 분야에서 이걸 많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최근에 그런 변화를 보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벤츠나 BMW 같은 국제적인 그런 자동차 제조업들이 쓰거나 아니면 보잉 같이 항공기를 만들거나 심지어 코카콜라 같은 공장에서 쓸 때도 메타버스를 써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산업용 메타버스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말을 만들어내시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나오면 이런 메타버스에 대해서 디바이스도 좋아질 거고 컨텐츠도 많아질 거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 3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도 코박처럼 일반인이 접근하기 좋은 그런 시설도 제공하지만 기업들이 보다 잘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눈 크게 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혹시 XR이 이끌 우리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실험실 단계 혹은 어떤 최초 기술이 발표가 되고 세상에서 받아들이고 이것이 개선되고 보완되고 또 일부 사라질 기술들은 사라지고 이런 정제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XR도 지금 그 단계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또 아주 그 큰 대형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의 어떤 그 주도적인 모델을 내놓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최근 몇 년 사이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시일 내에 이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상 속 가상과 현실이 교차하는 융합 세상 XR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분 어떠셨어요? 오늘 좋은 이야기 너무 많이 해주시고 준비를 너무 잘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몰랐고요. 앞으로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시 다졌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맨날 이제 책상에 앉아서 글로만 연구를 하다가 정말 같이 한번 이렇게 상상해보고 그림 그려보는 우리 제목 걸맞다나 이제 과학으로 보는 세상 C죠. 네. 네, 한번 들여다본 것 같아서 상당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상상했던 기술이 XR 기술로 현실이 되는 그 세상을 꿈꾸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C.